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 0.3% 정도가 빠지면서 전반적인 지수들이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높은 가격에서 올라가면서 시작을 했다가 장 막판에 밀어내리는 움직임이 지금 이틀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이틀 연속 잡혔다는 얘기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듯이 위쪽에 저항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저항 라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오르면 매도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올랐을 때 손절하자 손절하자 하는 물량들이 나오는 흐름이어서 지금은 이거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라고 한다면 저항으로 인한 상승 여력의 제한, 또 두 번째로 본다면 매물을 흡수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조금만 올라가도 팔아버리는 사람들의 물량을 누군가가 주워 담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방향성이 잡히게 됐을 때 선택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의 움직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대응 역시도 두 가지로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자, 어떤 대응이냐면 지금의 이 부분을 우리가 매물대 흡수인지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전초 증상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지라인을 만들었던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의 1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MAC도 양전을 하고 있고 슬로우 스토캐스틱도 오랜 시간 바닥을 다지면서 MA 값을 돌파하는 D 값을 K 값이 올라서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구간은 1차 하락 파동이 끝난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진행됐던 이 하락 파동이 마무리가 되는 신호는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게 하락의 파동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나와야 되는 건 반등의 파동인데 반등의 파동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조심하시면서 엄밀한 전략을 설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냐? 1파동이 끝난 상황에서 1차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전략 중에 하나예요. 하나의 하방 파동이 끝나고 하방 파동을 지지하는 이 리니어한 평행한 움직임이 잡혔을 때 매수를 해줌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저렴한 가격에서 매수 구간, 평단을 잡고 이후에 나올 수 있는 V자 반등이나 혹은 장기적인 이후의 우상향에서 물량을 확보해주는 전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1파동이 끝난 상황이고 만약에 역배열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하락 파동이 이런 식으로 1파, 2파, 3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자, 분할로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자,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분할 접근을 하게 되면 이후에 무너지는 움직임까지도 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적인 접근으로서 하락 추세를 대응을 하게 된다면 큰 리스크를 굳이 내가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보통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1파동이 끝나기도 전에 물을 타기 시작해서 결국 1파동이 마무리가 될 때쯤에는 물려있는 상황이 돼요. 물려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반등이 나올 때 이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상승을 제한하게 되고 이 제한하는 저항권을 막고 재차 파동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 패턴으로 심리가 무너져가는 장기적인 하락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하락이 위험한 이유는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 빠르게 발생하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물을 탄 매물들이 악성 매물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특히나 여기에서의 매수세가 강하지 않고 약하게 된다면 얼마가 가지 못해서 위쪽에 존재하는 이 21선과 200일선 저항을 맞고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오늘의 시장 역시도 만약 이틀 연속 윗꼬리를 잡은 이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캔들이 다시 단기평선 아래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1파동을 길게 가져가지 못하고 바로 2파의 하락 파동으로 전환이 돼버리는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그리고 내일은 면밀하게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우리가 거래일 동안에는 지금은 집중해서 시장을 봐주셔야 되는 시기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S&P 500 역시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지수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앞서 설명드린 큰 두 가지의 시나리오와 두 가지의 대응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결정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선택도 있겠죠. 무조건 숏에 뭐 올인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투자라기보다는 사실은 투기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글로벌 이슈를 본다면 저는 일단은 채권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일간으로 보시는 것처럼 침체와 관련돼서 채권의 수익률이 하방을 그리게 된다면 시장이 같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어제 같은 경우가 변곡점인 겁니다. 이전에 윗골을 잡으면서 도전을 했었는데 다시 또 하방으로 빼버렸어요. 그럼 오늘 반전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하방에 계속 매달리는 흐름이 잡히게 될 텐데, 위쪽으로 돌려준다면 시장의 반등이 좀 더 길고 강하게 나오는 것이고, 아래쪽으로 매달리게 된다면 자,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은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침체 이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채권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뭐 2년물보다는 나아 보이는 차트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움직임 자체는 비슷한 거예요.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캔들이 매달려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돌려놓지 않는다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들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석유 가격을 보더라도 이미 꽤 많이 이전에 만들었던 하방보다 더 낮은 저점을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은 다시 반등을 하는 흐름이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추세 자체는 우하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시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추세를 맞고 떨어져 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전에 엔비디아도 제가 이렇게 추세선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걸 보여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원자재 시장 자체도 이러한 추세를 맞고 따라서 떨어져 내려가는 상황이 잡힐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단순히 차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적인 영향에서도 염두를 하고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영상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별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수나 종목에 비해서 하방으로 밀어내리는 폭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 얘기는 반등의 폭 자체도 길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수익률 측면에서 꽤 크게 작용할 수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수익 측면에서 다른 종목보다 크게 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 혼자서 우상향을 만들면서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투자할 곳을 잃은 자금들이 안전자산 같아 보이는 기술주에 들어갈 수가 있고, 만약에 테슬라 같은 경우가 반전을 해주면서 상방을 강하게 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큰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테슬라는 엄청 긴 1차 파동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차 하락 파동입니다. 그럼 하락 1파가 이렇게 길었기 때문에 반등 1파도 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위치 자체는 일단 하락 1파가 끝난 지점인 거는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빠지던 부분들이 이격도를 불렸던 부분을 회복하면서 리니어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MACD 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1차적인 양전을 만들었고, 슬로우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30 이하 값을 꽤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파동상의 저점을 만들었다는 부분은 우리가 보조지표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는 아직 단기 평선을 올라서지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캔들 자체가 단기 평선을 올라서면서 양봉을 만들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 부분은 1차적으로 280달러 저항 라인까지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280달러, 240달러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적은 수익률이 아니에요. 꽤 많은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반등 구간이 잡힌다는 겁니다. 얼핏 보더라도 15% 정도 가까운 수익 구간을 잡아갈 수 있는 반등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반등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거는, 만약 시장이 그렇게 큰 반등을 만들지 못하거나 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2, 3% 넘는 수익을 만들면서 홀로
캔들을 올라서는 흐름이 나온다면 워낙 하락 일파가 길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5% 정도의 반등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상승으로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온 구간이 바로 여기에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위치에서 가장 많은 거래 대금들이 들어왔었고 이 거래 대금들이 이렇게 한 번 더 랠리를 가져가면서 결국 여기서 손바꿈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들어온 이 많은 자금들이 이렇게 거의 30-40%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는 이후에 여러분이든 아니면 다른 기관이든 높은 위치에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매물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매물을 넘겼기 때문에 이후에 이렇게 강한 하락들이 나온 것이고, 그럼 중요한 거는 어떤 거겠어요? 주된 거래 대금이 터진 구간이 이 350달러 라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한 V자 반등이 더 나오게 된다면 15%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330-40달러 라인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의 40% 가까운 수익 구간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인 반등 시나리오, 이렇게 긴 하락 파동상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시나리오까지 본다고 한다면, 자, 1차적으로는 15% 정도, 그리고 2차적으로는 30에서 4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뭘 봐야겠어요? 바로 이 캔들이 강하게 단기 추세를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여기서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매수법을 설명을 드렸던 것이, 자, 가격별로 1차적으로 여기서 분할 매수가 들어간다면, 자, 이렇게 나오든 이 수익 구간은 내가 리스크 관리를 통한 일정 비율로서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캔들을 돌파하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미약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다시 하방으로 이렇게 밀어내리는 흐름이 되게 된다면 그때는 단기적인 추세선들이 역별로 다시 떨어지면서 주요한 심리적인 저항선이 될 수 있는 200달러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두세 가지의 시나리오, 반등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약반등이 나오거나 강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하방을 무너뜨리거나 혹은 리니어하게 쭉 조정을 가져갈 수 있는 이렇게 네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떻게 투자를 하라는 얘기냐? 왜냐하면 시나리오가 잡혔다는 얘기는 시나리오와 유사한 움직임이 초반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고, 그 시나리오에 맞는 초반 움직임에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넉놓고 있지 말고 그냥 매수해놓고 넉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위험한 시기고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움직임을 좀 더 타이트하고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단기적으로 강도가 어느 정도에 잡히는지, 예를 들어서 장대 항봉이 나온다든지 뭐 개파락이 나온다든지 혹은 계속 평행하게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시나리오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 어제 상승이 나왔어요. 계속 설명드린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왜 그랬던 거예요?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지지라인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지지라인이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여기서 지금 리니어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제가 변동성이 클 거라는 설명을 계속 드렸어요. 왜냐하면 위쪽에 물려있는 매물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다 지금 매물대잖아요. 그렇죠? 하방의 지지라인에 도달을 했다고 해도 이 지지라인은 시간이 오래된 지지라인입니다. 이때 들어온 사람들도 물을 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미 여기서 손바꿈을 하고 나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가 되는 거고 위쪽은 확실한 고리입니다. 왜냐?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물려 있거나 거래를 하시던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다가도 저 같은 경우 28달러 라인까지는 한번 튈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고, 위쪽에 매물대가 더 두텁기 때문에 어제처럼 또다시 빠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거래들이 시간적으로 너무 가깝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당장 호재가 터진다거나 심지어 침체라는 이슈가 터지게 된다면 침체라는 이슈하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종목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오르는 종목입니다. 침체가 왔을 때는
반등을 하게 되는 종목은 어떤 거냐면 실적 혹은 정책 아니면 원자재처럼 가격과 연동이 되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실적 이슈로 인해서 유틸주가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테마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가격과 관련돼서는 원자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멍하니 되겠지 혹은 향후에 엄청나게 성장한다더라 라는 식의 어떠한 장밋빛 전망만 가지고 투자를 하시다가는 계속해서 손해를 누적시키고, 정말 올라가야 될 종목을 투자할 때는 종잣돈이 사라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종잣돈을 지킨다는 것을 1차적인 리스크 관리의 핵심으로 삼으시면서 투자가 들어가셔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에 지금 입각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상당히 집중을 하고 조심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줄인 상태고, 종목의 개수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방을 도전하는 종목은 한두 개만 보유를 하고, 나머지는 단기적인 자금을 가지고 숏을 칠 때는 숏을 친다거나, 상방 자산 쪽에 투자를 할 때는 한다거나, 인버스를 사기도 하고, 이렇게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병행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식의 투자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게 어렵다고 한다면 한 종목을 투자하시더라도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머리에 넣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샘플, 예시, 그리고 제가 시장을 보는 방식을 보여드린 것이고,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멤버십 같은 것들 활용하셔서 제가 어떤 식의 포트를 운영하고 있는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